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위 스토머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그림을 볼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죠. 식도를 거쳐서 처음으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스토머이죠. 그래서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음식물을 섞어주고 잠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물을 섞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그리고 효소를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소화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음식물들을 잠시 저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 늘어나게 됩니다. 약 2에서 3리터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위의 크기, 위의 모양, 그리고 위치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체형에 따라서도 위의 위치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흡, 특히 위 같은 경우에는 가로막, 행경막이라고 하죠. 가로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막이 호흡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위의 위치, 모양 이런 것들이 잠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도 위의 크기, 모양, 위치들이 변화할 수가 있고요.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위의 위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위의 위치를 아는 거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지컬 리그잼, 신체 검진을 하게 되는데 복부 안에 어떠한 장기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누워 있을 때, 수파인 포지션을 했을 때 위의 위치를 보편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가 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복부를 신체 검진을 할 때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배꼽이 있고 여기 이렇게 횡격막이 있죠. 그래서 이 배꼽을 경계로 이렇게 해서 사사분면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를 right upper quadrant, 여기가 left upper quadrant, left lower quadrant, 그리고 right lower quadrant. 요 사사분면을 눌러보면서 압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명치죠, 명치.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는 여기다 이제 그려놨는데 명치 부분도 신체 검진을 할 때 항상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 위치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위의 위치는 이 배꼽, 여기가 배꼽이죠. 이 배꼽의 위쪽에 있는 약간은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우측에도 존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위쪽에 좌우 어퍼 쿼드란트 사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요 다이아프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다이아프램 아래쪽으로는 오른쪽에 치우쳐서는 이렇게 간, 리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우측에는. 그리고 약간 왼쪽 그리고 가운데 부위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가 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비뼈가 있죠. 앞쪽에서 만져지는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만져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 라인을 우리는 서브코스탈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비 밑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보통 L2 정도의 레벨에 해당이 되고 그 L1 정도의 레벨에 위 날문 가로면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파일로릭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위는 이 위쪽에 식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식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들문이 존재하고 있고요. 위에서 12지장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날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로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날문 부분이 요 L1 정도에 걸쳐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누워있는 수파인 포지션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의 어떤 랜드마크를 설정을 하고 위의 위치, 장기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다. 그 부분을 눌러봐서 그 부분에 압통이 있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는 보편적으로 수파인 포지션, 누워있는 자세에서 요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선 자세로 자세를 바꾸게 되면은 이 위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체형에 따라서도 위의 위치는 조금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다 좀 간단히 좀 그려봤어요. 여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약간 뚱뚱한 체형인 거죠. 그리고 얘는 마른 체형을 그려본 겁니다. 약간 뚱뚱한 체형에서는 이 다이아프램도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복부의 압이 좀 커지기 때문에 다이아프램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위도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체형에서는 위가 좀 높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마른 체형에서는 다이아프램도 조금 낮아져 있고 위도 조금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게 위치하고 있고 약간 수직으로 아래로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형에 따라서도 위의 위치는 조금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의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식도로부터 음식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들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디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페임이 있고 이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애를 위바닥, 펀더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바로 위 몸통, 바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샘창자 듀오데넘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공간을 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일로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문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디와 연결되는 약간 넓은 부위를 날문방, 파일로러스 엔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듀오데넘으로 통과하는 그 관을 날문관, 파일로릭 캐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네 가지 부분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는 이렇게 굴곡, 작은 굴곡, 이렇게 큰 굴곡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요 부위를 그리고 요 부위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죠. 여기 요 굴곡을 작은 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서 커베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이 큰 굽이, 그레이터 커베처. 그리고 두 개의 페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들문에서 위 바닥 펀더스 부분으로 이렇게 각기 조금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들문 페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디알 너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바디에서 이 날문으로 이어지는 이 부위도 약간의 페임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이 작은 구부위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임을 모페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귤러 인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해져야지 서로 어느 부위를 지칭할 때 이런 용어로 인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식도에서 위로 넘어오고 나서 위에서 식도로 역류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위에는 스핑터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로어 에소파지얼 스핑터라고 해서 아래 식도 조임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있어서 위에서 식도로 이렇게 역류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는 이 아래 12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그냥 바로 내보내지 않죠. 여기서도 스핑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에서 저장을 해뒀다가 간헐적으로 이 12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날문의 끝부위에 민문위근으로 이루어진 돌림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일로러스 스핑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돌립 근육층에 의해서 날문 구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일로릭 오리피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멍을 통해서 위의 내용물을 샘창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 스핑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게 되죠.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바로바로 12지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에 채웠다가 윗속에 압력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압력이 날문에서의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 스핑터가 열리게 되면서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샘창자로 음식물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 바닥과 위 몸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위 바닥은 종종 가스로 채워지기도 하고 액체나 음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나 뭐 복부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게 되면은 제가 잠깐 뒤에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볼게요. 여기가 이제 다이아프램이죠.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있고 요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애가 아마 간일 거고 리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스토먹 위에 해당이 되고 요 스토먹 위쪽에 이렇게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죠. 가스가 찬 게 보이죠. 요
이 부분이 바로 펀더스 부분이라는 거죠. 위에서 가장 높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 자세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가스가 차 있게 되면은 요 위로 이렇게 펀더스 부분에 이렇게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로 종종 보이게 되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위 몸통 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옆에 이렇게 내시경 그림을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위 바디의 화면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 내부가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 있죠. 이런 거를 위 점막 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트릭 볼드 또는 루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위점막 주름은 여기 보면 여기 좀 지울게요. 바디의 그레이터 커베처 쪽에서 이렇게 조금 더 뚜렷하게 루게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날문 쪽으로 갈수록 루게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레서 커베처 쪽으로는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스왈로잉이라고 적어볼게요. 일시적으로 작은 구비를 따라 고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레서 커베처를 따라서 그 고랑을 위 몸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스트릭 캐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펀더스 부분, 여기가 바디, 그리고 12지장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레서 커베처, 이렇게 날문이 있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이 레서 커베처를 따라서 이렇게 고랑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름 일종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뭐 음식물이 가득 찬다거나 그러면 이 주름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바로 가스트릭 캐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그레이터 커베처 쪽으로는 이렇게 루게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이터 커베처 쪽으로는 위 점막 주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 레서 커베처 쪽으로는 가스트릭 캐널이 음식물을 삼킬 때 일시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위 스토머의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